제 페이지는 48페이지. 저번에 복소수 인트로만 살짝 들어가고 마무리가 됐었고, 오늘 복소수에 대해서 깊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인트로 깔았던 거 한 번만 더 얘기를 해보면, 복소수의 체계, 어떤 수의 체계의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이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수도 한번 다뤄보자라는 얘기였지. 그래서 우리 이 허수 단위 i라는 게 도입이 됐어요. 허수 단위 i라는 숫자가 도입이 된 거고, 그 숫자를 우리는 이렇게 i라는 기호로 얘기를 해주는데, 얘와 관련된 약속들 다 짚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i의 제곱은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그치? 다 약속인 거기 때문에 그냥 영어 단어 외우듯이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는 거야. 그리고 얘는 중학교 때 배웠던 어떤 루트라는 기호를 가지고도 표현할 수가 있다. 이 i는 결국에는 루트의 마이너스 1로 씁니다 라는 것도 약속이 되는 거죠.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는 기호로 표현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떤 이런 표현까지도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양수 a에 대해서 루트의 마이너스 a라는 표현이 나왔어. 루트의 마이너스 a라는 표현이 나왔으면 이제는 우리가 지금 새롭게 배운 i라는 표현을 통해서 얘는 루트 a에 i가 곱해진 거다라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루트 a 곱하기 i를 거꾸로 루트의 마이너스 a라고 쓸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좀 간단하게 같이 적어줬었죠. 우리 루트에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나왔다면 얘는 루트 3, 우리가 알고 있는 루트 3 무리수에다가 지금 새롭게 배운 i가 곱해진 거다라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루트 3 곱하기 i를 때로는 루트 마이너스 3이라고 간결하게 쓸 줄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양방향 다 중요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약속이 뭐였냐? 마지막 약속은 i에다가 0을 곱한 거, i에다가 0을 곱한 것은 0이라는 것도 약속으로 깔려 있는 거다. 이 정도를 인트로로 깔았죠. 이제 가빈이 복습 잘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허수 단위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수의 체계, 너희들이 배웠던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눠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의 체계인 거거든. 그 수의 체계가 조금 더 넓어진 거예요. 우리 다시 한 번만 써보면, 지금 우리가 다뤘던 거는 실수로부터 뻗어나가는 이쪽 세상을 배웠었는데, 이제는 이 허수 단위 i를 머금고 있는 수라는 허수까지 배우게 되는 거고, 이 실수와 허수를 일컬어서 얘를 복소수라고 부른다. 복소수라고 부릅니다. 얘도 수의 체계에 붙는 이름인 거죠. 실수 체계보다 더 넓은 세상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자, 복소수는 그래서 실수와 허수로 나뉘고요. 이 허수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허수 단위 i를 이렇게 정의를 합시다. 허수 단위 i를 머금은 수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죠. 이 허수는 허수 단위 i를 끼고 있는 수다라고 얘기해주면 될 거고, 그러면 실수는 허수 단위 i가 안 끼어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분의 1, 뭐 기타 등등의 유리수 루트 2, 무리수 루트 2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포함해서 실수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몇 i라는 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 조칙에 나와 있는 건데 그냥 칠판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허수를 다시 한번 두 개의 세상으로 나눠본다면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얘는 여기 밑에다 한번 써볼까? 여기다 쓰자. 얘는 순허수가 아닌 허수로 나뉜다라는 거고요. 이제 실수 체계에서 이어지는 것들은 다시 쓰진 않을게요. 지금 집중하고자 하는 건 거기 부분이 아닌 거니까
우리 최체계가 실수에서 뻗어나가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저 i라는 숫자가 도입이 되면서 정의가 되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도 이제는 다뤄볼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 순원수랑 순원수가 마이너수가 뭔지는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여기에서부터 자세하게 정리를 해볼게. 자,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A는 우리 마음속의 A, B인 겁니다. 자, 전제를 좀 깔고 갈게요. 지금부터 등장하는 A랑 B는 실수라는 전제하에 A, B는 실수라는 전제하에 뭘 배울 거냐면 우리는 모델링을 배울 거예요. 모델링. A, B는 실수라는 전제하에 모델링을 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자, 모델링이 뭐냐면 그 뼈대를 잡는다는 얘기야. 우리가 숫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숫자의 정보가 없어도 이 복소수라는 말이 나오면 그 복소수는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그 뼈대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정의에 의해서 이 복소수의 생김새는 반드시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노란색으로 한번 볼까? 자, 가보자. 지금부터 기억합시다. 이 복소수를 우리 이름을 붙였을 때는 보통 Z라고 쓰고 그놈의 생김새는 A 플러스 BI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몇 I 꼴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없을 수도 있고 그런 I를 머금고 있는 상황까지 같이 고려를 하자는 얘기니까 예를 들어서 3만 여기 B자리에 0이 들어가서 I가 없어졌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실수가 되는 거고 만약에 A자리에 2가 들어가고 B자리에 1이 들어가서 2 더하기 1I, 2 더하기 I가 되면 이거는 허수가 되는 거겠죠. 그런 실수나 허수의 모든 생김새들을 다 A 플러스 BI 꼴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소수를 모델링을 했을 때 복소수의 형태를 잡았을 때 A 플러스 BI라고 쓰면서 문제풀이를 출발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지금 중요한 말 했어요. 이 모델링을 한다는 얘기인 거는 이 숫자의 형태를 나름 구체적으로 잡아간다는 얘기는 수식을 써내려가기 위한 기본적인 태도이자 시작점인 거야. 그치? 자, 다시 모델링을 한다는 건 수식, 우리가 수로 가지고 식을 써내려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내가 복소수라는 이 한글 가지고는 식을 쓸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복소수라는 말이 나온다. 근데 내가 구체적으로 그 숫자가 얼마인지 몰라. 그러면 일단 어떤 실수 AB를 가정한 상태에서 A 플러스 BI라고 뼈대를 잡아놓고 저놈 가지고 식을 쓰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수식 작성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사실 모델링을 지금 처음 배운 게 아니에요. 2차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식의 생김새를 잡을 때도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뭐 이런 식으로 놨잖아요. 그게 다 모델링이었다는 얘기지. 뭔가 그 정보들을 반영한 식을 써놔야지 얘 가지고 뭔가 풀이를 적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모델링은 그만큼 중요한 시작점이다라는 얘기야. 수식 작성의 시작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자, 그래서 복소수다. 어떤 수가? 복소수입니다. 그럼 그 복소수의 이름은 만약에 이름을 붙이면 Z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거의 구체적인 형태, 나름 구체적인 형태를 잡을 때는 A 플러스 BI라고 놓고 이제 A 자리와 B 자리에 들어가는 실수값이 얼마인지 그걸 이제 다른 정보들로부터 캐치해 나가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우리가 만약에 허수라고 나왔어. 어떤 수가 허수입니다 라고 나오면 어떻게 모델링을 해야 될까? 따라와. 얘도 마찬가지로 이름은 일반적으로 다 Z라고 붙이는데 문제는 또 Z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만약에 그냥 Z 이렇게 가지고 풀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좀 있으니까 얘를 구체적인 형태를 조금 잡아서 수식을 쓰기 위한 식을 잡을 거라는 얘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A 플러스 BI로 써내려가면 됩니다. 이 AB는 너희들이 다른 문자로 바꿔도 되겠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AB를 쓰니까 나도 AB로 따라 쓴 거고요.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가 같이 들어가요. 자, 허수라는 건 허수단위 I를 먹으면 수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 여기 B 자리에 누가 들어가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 거야.
0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B는 0이 될 수 없어요 라는 전제 조건까지 같이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의 체계가 숫자의 형태가 얘로 나왔냐 얘로 나왔냐 이걸로 나왔냐 이걸로 나왔냐에 따라서 기본적인 뼈는 다 똑같지만 추가적으로 붙는 전제 조건들이 하나씩 있다는 얘기인 거고, 다시 복소수라고 나왔다? 이렇게 잡아서 얘 가지고 식을 써내려가면 돼요. 근데 허수라고 나왔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의 체계를 준 거니까 허수라고 나왔으면 A 플러스 BI라고만 쓰는 게 아니라 B가 0이 안 된다는 조건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어렵지 않지? 괜찮지? 그 다음에 만약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순허수라고 나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이 순허수는 딱 실수부, 얘는 몇 i꼴만 있는 수를 얘기해요. 몇 i꼴만. 그래서 이따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정리하도록 하고, 자, 완성을 시켜줄 거니까 일단 요거 먼저 써볼게요. 이 Z는 이 A 부분이 없는, 그러니까 몇 i꼴만 남아서 순수한 허수라는 의미예요. 순수한 허수. 따라서 얘는 우리가 모델링을 한다면 그냥 BI라고 잡아주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I가 일단은 살아있어야 되는 거니까 얘는 0이 아닙니다라는 조건까지 같이 가지고 가야 되겠죠. Z는 BI. 그 다음에 순허수가 아닌 허수, 이 허수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만약에 순수한 허수가 아닌 허수라면 얘도 우리는 모델링을 할 때 Z는 A 플러스 BI라고 쓸 수 있는데, 이 순허수가 아닌 허수다에 딸려오는 전제 조건은 순수하지 않으니까 이 앞쪽에 A 자리도 뭔가 0이 아닌 실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이 B도 0이 아니어서 몇 I도 내 눈에 보이게 살아있다는 얘기야. 결국엔 한마디로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 그런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둘 다 0이 아닙니다라는 의미에서 곱셈의 결과가 0이 아니다라는 정도. 그리고 이렇게 한 번에 적을 수도 있고요. A는 0이 아니고요, B는 0이 아니다. 두 번 따로따로 써도 괜찮습니다. 똑같은 의미인 거죠. 곱셈을 했을 때 0이 아니면 각각이 다 0이 아니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딸려오는 조건들, 이게 뭔 말인지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네요. 복소수는 러프하게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얘기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A랑 B 자리에 0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한 수야. 그러니까 A 플러스 BI라고만 써주시면 되는 거고, 허수라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왔으면 이만큼의 전제 조건이 깔려 들어간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왔으면 이렇게 BI 꼴이고요, B가 0이 아니다. 얘가 나오면 A 플러스 BI에 A, B는 0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식을 써내려가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러면 이때 용어 정리를 조금만 더 이어가 볼게. 우리가 결국에는 이게 복소수를 A 플러스 BI라고 잡을 때 이 앞쪽에 있는 A를 따로 빼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실수 부분이라고 불러요. 실수 부분. 이 A를 실수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그 숫자에 실수를 감당하고 있는 파트다, 이런 얘기야. 실수 부분. 근데 실수 부분에서 이 분자는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냥 실수부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잘 들어. 여기 A를 실수부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I 앞에 곱해져 있는 마치 I의 개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놈이죠. 요 B를 우리는 허수 부분이라고 불러요. 허수 부분이다. 마찬가지로 요 분자는 생략을 해서 허수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연습을 하나 해볼게요.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어떤 복소수가 주어져 있는데 3 더한 마이너스 2i가 주어져 있다고 해볼게요. 저 복소수의 실수 부분은 얼마입니까? 3. 허수 부분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i가 아니라 이 i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허수 부분이라고 한다. 그것만 조심해서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실수부가 실수를 담당하고 있는 파트 3이고요. 그 다음에 허수의 어떤 개수 역할을 하고 있는 수를 허수부, 허수 담당 실수인 거니까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결국엔 모든 복소수는 실수부에 허수부 곱하기 허수 단위, 그런 꼬라지로 나타낼 수가 있다 라는 거지.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순허수에 대한 정의를 이제 용어를 배웠으니까 한번 엄밀하게 보면 이 순허수는 실수부가 0인 그런 허수예요. 실수부가 0인 허수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모델링한 게 BI고 B가 0이 아닌 상황에서 BI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실수가 0인 허수. 그러면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면 일단 허수여야 되는데 실수부가 0이 아닌 놈이다. 이렇게 가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추가로 뭔가 더 적지는 않을게요. 실수부도 0이 아니고 허수부도 0이 아닌 그런 수를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한다. 괜찮지? 자, 그래서 어려운 게 일단 당연히 있을 수가 없어. 왜? 지금 우리가 뭔가 어려운, 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어떤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새로운 숫자가 도입이 됐고 수의 층계가 그로부터 확장이 됐기 때문에 새롭게 등장한 용어들 그런 거를 지금 배워나가는 것 뿐인 거지. 마치 근데 영어 단어 외우듯이 영어 단어 새로운 걸 공부하듯이 이건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새로운 용어랑 정의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네, 그 와중에 내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멘트를 적어주는 것들 이런 건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모델링을 하고 이런 모델링을 왜 배우는가? 수식을 작성해 나가기 위해서 아무런 정보도 없을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식을 뭐라도 적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숫자의 형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잡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앞에서도 모델링을 지금 처음 공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밑에다가 중요한 얘기를 같이 써볼게요. 너희들이 이제 나는 칠판이니까 오른쪽으로 적고 하겠지만 너희들은 그냥 뭐 밑으로 쭉 필기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또 중요한 개념 하나를 또 배울 건데 우리 이걸 하기 전에 실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볼게. 실수의 정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뭐 정의라기보다 실수의 의미를 두 가지만 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 실수는 우리 중학교 1, 2, 3학년을 거쳐오면서 어떻게 배웠어? 아, 그치. 유리수와 무리수를 포괄하는 수인 건데 수직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2차원이나 3차원의 공간을 표현하기 위한 이 좌표 축이 있는 거지. 수직선상에다가 점으로 찍어서 표현할 수 있는 수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수직선상에 한번 써볼게. 수직선상에 수인 거고요. 내가 이걸 왜 강조하고 있냐? 얘는 눈에 보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 직관적으로 한번 의미를 써봤어요. 네, 수직선이라는 어떤 좌표축을 구성하고 있는 축에다가 찍어낼 수가 있는 수를 실수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대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얘는 제곱했을 때, 즉 A에 제곱했을 때 0 이상이 되는 그런 수인 이 수를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실수의 의미는 요즘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충분해요. 제곱했을 때 0 이상이 되는 그런 수들, 우리가 중학교 내내 배운 수들이 다 실수였던 거야.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배워왔었고 실제로 우리가 허수를 배우기 전까지는 그런 수가 등장할 수가 없었죠. 근데 우리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기본 단위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마이너스 3이 되는 것도 다 i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이 수직선상에 표현할 수가 있는 수가 실수야. 근데 이 새롭게 도입된 허수 단위 i는 실수가 일단 아니기 때문에 수직선상에 찍을 수가 없어요. 뭐가? 이 허수는 수직선상에다가 찍을 수가 없어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수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 그럼 이게 어떤 개념으로 이어지냐면 내가 중요한 문장을 이제 하나 써볼게요. 우리가 이 허수끼리는 뭘 얘기하지 않냐면 허수끼리는 대소가 뭐지? 크거나 작거나 크고 작음을 얘기하는 거죠. 허수끼리는 대소를 논하지 않는다.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별도로 암기해야 되는 문장이 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대소관계라는 거는 원래 실수 체계에서 정의된 거거든. 수직선상에서 너희들이 1하고 2를 수직선상에다가 찍어보면 우리가 이 수직선상에 여기다 한 번만 살짝만 그림만 그려볼게. 이렇게 수직선이 있어요. 수직선. 근데 내가 여기다가 1하고 2를 찍어보면 뭐 원점, 역을 기준으로 1은 이 정도에 찍힌다고 해보고요. 2는 더 오른쪽에 찍히겠지. 그래서 대소관계의 출발이 뭐냐면 수직선상에다가 찍었을 때 누가 오른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는 게 큰 거고요. 왼쪽에 있는 게 작은 거고 같은 지점에 찍히면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맞지? 그래서 대소관계라는 거는 수직선상에 찍을 수 있는 실수끼리의 비교해서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허수끼리는 즉 수직선상에 찍을 수 없는 이 허수끼리는 크고 작은 자체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수직선상에 표현 못하니까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이런 표현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밑에다가 내가 관련된 예시를 하나 딱 적어줄게. 3 더하기 i라는 허수가 있어요. i를 포함하고 있는 수. 그 다음에 1 플러스 i라는 허수가 있어요. 누가 더 클까, 가빈아? 3 더하기 i랑 1 더하기 i랑 누가 더 클까? 모른다가 아니라 크고 작음을 아예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렇지? 얘와 얘는 그냥 다르기만 한 거고 어느 쪽이 크다 작다를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자주 낚이는 것들이 이런 거지.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은 i 똑같이 있으니까 마치 뭐 2항 해가지고 지워가지고 그러면 3하고 1이 나오니까 여기 똑같은 i에서 얘는 3이 더해지고 얘는 1이 더해졌으니까 당연히 왼쪽이 더 큰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다 틀려나간다는 얘기야. 너희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는 그래서 필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거 3 플러스 i랑 1 플러스 i 놓고 왼쪽이 크다라고 쓴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위에다가 x표를 덧칠하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느낌을 더 살리자는 얘기인 거지. 이런 실수하면 안 된다. 허수끼리는 절대로 대소를 논하지를 못해요. 모른다도 아니고요. 그냥 다르다라는 얘기밖에 못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왼쪽이 크다라고 해놓고 그러고 나서 그 위에다가 x표를 치는 게 좋지 않을까. 괜찮죠? 자, 그래서 요 개념에서 우리 조금만 더 이어서 가볼게요. 아직까지 나쁘지 않지? 괜찮지? 우리 복소수는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개념만 완벽하게 잡아놓으면 문제도 다 자연스럽게 풀릴 거니까 내가 다른 파트는 뭐 문제도 좀 풀면서 조금씩 나갈 건데 얘는 이 큰 흐름을 쫙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볼 거야. 그만큼 정의, 약속, 새롭게 잡혀나가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배울 개념이 이제 요거에 약간 연장선으로 생각하면 돼.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우리는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라는 걸 배워볼게요. 같을 조건. 어떨 때 두 복소수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것도 참고로 약속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자. 우리 이러면 두 개가 같다라고 약속을 하고 정의를 해버립시다. 이런 개념인 거고요. 얘를 뭐 한자로는 상등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우리 책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가 등장을 했어. 그리고 c 플러스 di라는 복소수가 등장했어. 내가 우리 마음속에 실수부와 허수부로 표현하는 이런 a, b, c, d 같은 것들은 다 암묵적으로 실수라는 가정을 계속 깔고 들어갈게. 내가 별다른 말이 없어도 실수부에 적혀있는 문자, 허수부에 적혀있는 문자는 다 실수라는 가정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몇 더하기 몇 i꼴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내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대전제입니다. 대전제. A, B는 실수다. A뿐만 아니라 내가 CD라는 걸 써도 만약에 P 더하기 QI라고 써도 다 실수라는 가정은 깔려 있는 거예요. 얘네가 이제 이 같음을 약속을 할 거야. 등호. 우리 이미 실수 체계에서는 당연히 같음을 어떻게 약속했냐? 수직선상에 똑같은 위치에 찍히는 두 개의 값을 같다라고 약속한다. 뺐을 때 여기 나오면 같다라고 약속을 한다. 그런 것처럼 이제 i가 들어간 복소수들을 봤을 때, 이 i까지 고려한 복소수를 봤을 때
이게 같다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고 약속을 하는가? 우리 이렇게 하자. 실수 부끼리 똑같고요. 허수 부끼리 똑같으면 그러면 이제 같다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렇지?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i랑 2 더하기 3i는 당연히 같은 거지. 그냥 직관적으로 너희들 당연히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얘는 근데 얘가 약속이라는 것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돼요. 너무 당연하게끔 약속을 해버렸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반대로 양방향인 거야. 이건 약속이고 정이기 때문에 거꾸로 A랑 C랑 같고 B랑 D랑 같은 상황에 두 복소수가 있으면 거꾸로 이렇게 같다는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사실상 우리가 왼쪽 방향을 먼저 배운 거고, 이게 같으면 얘네들은 같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네들이 같다라는 건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오른쪽 방향까지 같이 배우면서 이 왼쪽 표현과 오른쪽 표현은 수학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다. 내가 이 양쪽 화살표는 뭐를 의미하는 거지? 등호 느낌인 거야, 등호 느낌. 근데 왼쪽에 어떤 뭐 수식이 적혀 있는 게, 문자랑 숫자로 되는 어떤 식이 적혀 있는 게 아니고 오른쪽도 식이 적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랑 수학적으로 의미가 똑같다. 등호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양방향을 적을 때 항상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조금만 짧게 써볼게. A 플러스 BI는 C 플러스 DI다 라는 걸 가지고 우리는 양방향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 얘는 A랑 B랑 A랑 C랑 같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B랑 D랑 같다라는 의미지. 이게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첫 번째 내용이야. 그다음 두 번째 내용을 볼게요. 사실 첫 번째 내용이랑 똑같은 말이네. 우리가 A 플러스 BI가 이제 0이라고 나왔어. 그럼 너희들이 이제 얻을 수 있는 정보, 일단 듣고 필기와 한 줄이니까. 자, 얘는 우리가 뭐랑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A도 0이고요. B도 0이라는 얘기랑 같은 말이에요.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에 의해서. 왜 그러냐? 우리는 이 0을 뭐라고 볼 수 있냐면 0 더하기 0i라고 볼 수 있어. 우리 맨 처음에 깔려있던 약속에 의해서 i랑 0을 곱하면 0이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0이라는 복소수를, 0도 복소수인 거지 당연히, 0 더하기 0i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첫 번째에서 배웠던 이 약속에 의해서 a 더하기 bi가 0 더하기 0i랑 같아? 그럼 결국 a가 0이고 b가 0이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어진다는 얘기야. 첫 번째 줄이랑 두 번째 줄은 똑같은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치? 어렵지 않지? 그래서 미리 좀 얘기를 해보면 이 두 번째 관계식은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쓰여요. 자, 왜 이게 중요하고 대단한 관계식인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 자, 너희들 이 A, B라는 이 두 개의 미지수의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몇 개 이상의 관계식이 필요하지? 두 개, 그치? 연립방정식에서 배웠던 게 그런 아이디어였잖아? 우리 두 개 이상의 본질이 다른 A와 B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관계식이 두 개 이상이 부딪혀야 A가 얼마다 B가 얼마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건데, 얘는 A랑 B를 머금고 있는 관계식이 하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A랑 B의 값이 다 밝혀지죠. 그 자체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대단한 개념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는 이제 차차 공부를 해볼 거니까, 얘가 엄청 직관적으로도 당연할 것 같고 별거 아니어 보이지만 좀 많이 중요한 식이구나, 많이 중요한 개념이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연장을 해보면 우리 요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내가 새롭게 허수 Z를 한번 도입을 해볼게요. 허수 Z가 있어. 이 허수 Z를 모델링을 한번 해봤을 때 얘는 내가 P 더하기 QI라고 한번 써볼게. P 더하기 Q의 I고요. 허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죠, 여기. 허수를 모델링하면 몇 더하기 몇 I라고 하면서 허수부가 0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도 깔고 가셔야 됩니다. 어떤 허수 Z를 내가 도입했을 때,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A 더하기
B의 Z를 곱한 게 이게 0이다라는 걸로부터도 우리는 양방향으로 정보를 캐치할 수가 있어요. A가 0이고요. B도 0이다. 지금 얘면 얘다. 아까 위에 것도 이 오른쪽이면 왼쪽이다. 이 왼쪽 방향으로 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해. 그렇지? A랑 B 자리에 0 꽂으면 어차피 0 더하기 0 곱하기 아니니까 0이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 얘일 때 얘를 얻을 수 있다. 이놈일 때 이놈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오른쪽 방향이 조금 더 중요하기는 하겠지. 얘가 시사하는 바가 조금 더 중요하기는 해요. 왜 이렇게 될까라는 걸 한번 증명을 좀 해볼게. 우리가 이 세 번째 것도 이제 중요하게 쓰이는 개념이긴 한데, 세 번째는 요거 두 가지 얘기하는 거 여기다가 보여줄까? 어떤 허수 Z가 이 I 자리에 허수 Z가 오면서 빵이 되더라도 이 Z의 개수랑 이 앞쪽에 있는 A랑 둘 다 각각 빵빵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걸 증명하는 거야. 증명은 간단한 거죠. 자, proof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이 허수 Z를 내가 모델링을 P 더하기 QI의 Q가 0이 아니다라고 모델링을 해놨기 때문에 이 Z 자리에 내가 모델링한 식을 그대로 한번 집어넣은 거고요. 그래서 천천히 따라와봐.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B만큼의 P 플러스 Q의 I가 딱 들어오겠죠? 얘를 얘기하는 거지. A 더하기 B의 P 플러스 QI. 당연히 지금 Q는 0이 아니라는 가정은 계속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리 전개를 해봤을 때, 물론 이 전개를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배우긴 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똑같이 사칙연산은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BP, 자 여기 A 더하기 BP 만큼이 무슨 부가 될까? A 더하기 BP만큼, 여기 A, B, P, Q가 다 실수인 거니까 이 A 더하기 BP만큼이 실수부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야. 실수부를 만들어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BQI가 허수부와 허수 단위가 되겠죠. B에 Q가 곱해지고 거기에 허수 단위가 이렇게 곱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실수부, 허수부, 허수 단위꼴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이 A 더하기 BZ가 0이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 얘가 0이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럼 복소수의 서로 같을 조건, 두 번째 개념에 의해서 이렇다면 우리가 실수부 더하기 허수부의 허수 단위로 정리한 상태가 0이라면 우리는 여기도 0이어야 되는 거고 여기 BQ도 0이어야 되는구나. 이쪽이 0이고요. 이쪽이 0이고요. 이쪽도 0이어야 되는구나. 이런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지? 근데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분석해볼게. 그럼 BQ가 0이려면 Q가 0이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출발했잖아. 따라서 우리는 이 뒤쪽에 허수부가 0이 된다는 부분에서 B가 0일 수밖에 없구나까지 이어지는 거야. Q가 0이 아닌 상태에서 이 BQ가 0이어야 되니까 우리는 B가 0이어야 되는구나. 첫 번째 결론. 그 다음에 B가 0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B 자리에 0을 집어넣으면 여기 BP가 0으로 날아가는 거고, 따라서 A가 0일 수밖에 없겠구나. 얘가 1로 들어가면서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A가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도 같이 잇따라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는 증명하진 않을 거예요. 다시 증명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너희들은 이제 결론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A 더하기 B, I가 0이라면 A, B가 빵빵이다라는 걸 바로 캐치해야 돼. 이런 꼬라지로 정리가 된다면. 또는 A 더하기 허수 B에다가 허수 Z가 곱해진 꼴이 빵이라면 A 더하기 B 허수 Z, 여기 참고로 허수 Z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얘를 깔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B가 0이고 A가 0이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었던 거지. 허수 단위가 들어가거나 허수가 들어가거나 그랬을 때는 A랑 B가 빵빵일 수밖에 없다. 기억하기 좀 쉽지? 허수 단위가 있거나 허수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같이 좀 세트로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
허수나 허수, 단이나 허수, 허수, 단이나 허수. 그러니까 만약에 허수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뭐 순허수나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이 자리에 와도 마찬가지야. 그치?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이쪽에 와도 마찬가지가 될 거니까 우리 허수보다 같거나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수의 체계가 온다면 빵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요. 얘는 그래도 이 마지막 개념은 조금 심화 과정의 내용이긴 한데 얘랑 뭐 사실 거의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공부를 한 거고 교과서나 교재에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나 교재에는. 근데 미리 이왕 공부를 하는 김에 여기까지 한번 다뤄봤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더 중요하긴 합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내용인 거니까. 괜찮지? 자, 그래서 48페이지에 이제 거기 내용들을 보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49페이지의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지금 공부를 해본 거고요. 우리는 그 다음 개념 3-3번 켤레 복소수로 넘어가고 이렇게 주제별로 쭉쭉쭉쭉 정리를 하는 거니까 하지만 결국엔 하나의 흐름이다라는 얘기를 좀 기억하자. 켤레 복소수라는 개념을 좀 배울 건데 켤레 복소수에서 이 켤레라는 거는 우리 영어로도 알고 있죠. 한 쌍이라는 거지. pair of라는 거예요. 이 한 쌍의 복소수다 이런 건데 이것도 새로운 용어이고 새롭게 약속되는 거니까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어떤 z가 있어요. 내가 복소수 z를 a 플러스 bi라고 표현을 했을 때 자, 용어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놈의 파트너가 되는 놈이 누구겠는가? 요 놈의 켤레 복소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름에다가 붙이기를 위에다가 짝대기를 이렇게 붙이는 거. 이게 기호의 표현인 거고요. 이 켤레 복소수는 a-bi라고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켤레 복소수라는 것은 허수부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다. 허수부의 부호 반대로 바꾼 놈을 어떤 놈의 켤레 복소수라고 불러요. 다시 z가 a 플러스 bi로 나왔어? 그럼 z라는 놈의 켤레 복소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z-바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놈의 구체적인 모델링은 a-bi라고 쓰면 되는 거지. 이름은 z-바이고 구체적인 모델링은 a-bi다. 허수부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다. 내가 방금 뭐라고 했지? 얘를 뭐라고 읽었죠? z-바라고 읽었고 그러면 이 위에다가 짝대기를 입힌다는 것 자체가 켤레 복소수를 구하겠다. 켤레 복소수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구나. 읽을 때는 z의 바라고 읽습니다. z의 바라고 읽어요. 이렇게 바제트 아니고 z바야. z의 바라고 읽는다. z바는 무슨 의미야? z의 켤레 복소수. z의 켤레 복소수. 자,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어떤 3 플러스 2i의 켤레 복소수 요놈의 켤레 복소수는 누가 될까요? 3 플러스 2i의 켤레 복소수는 3 마이너스 2i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지. 만약에 여기 이름이 z라고 붙어 있었으면 얘를 z바라고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 만약에 마이너스 i 플러스 2 요놈의 켤레 복소수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돼? 여기는 i 플러스 2라고 하면 돼. 그쵸? 내가 지금 살짝의 함정을 탔지만 가비는 절대로 낚이지 않았던 거지. 지금 배운 개념을 잘 적용을 한 거죠. 이렇게 대충 공부한 친구들은 이것도 지금 낚이는 거야. 맨날 몇 더하기 몇 i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뭐 뒤쪽에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 되는구나. 이렇게 대충 공부하면 마이너스 i 더하기 2의 켤레 마이너스 i 마이너스 2겠구나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허수 부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놈을 켤레 목소수, 그놈의 켤레 목소수라고 한다. 정확하게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봐봐. 이 Z의 켤레 목소수가 Z바잖아. 근데 우리 Z바의 켤레 목소수가 다시 Z로 돌아오는 거잖아. 이걸 우리가 한글로 한번 표현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얘가 서로의 켤레 목소수. 말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서로가 서로의 켤레 목소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부호를 바꾼 다음에 다시 바꾸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니까 이놈의 켤레 목소수는 얘고요. 얘의 다시 켤레 목소수는 얘가 되는 거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켤레 목소수로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얘를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Z랑 Z바는 이 둘의 관계를 이제 켤레 관계라고 불러요. 켤레 관계. 서로가 서로의 켤레 목소수가 되는 이 두 놈의 관계를 싸잡아서 켤레 관계에 놓여져 있구나. Z랑 Z바는 켤레 관계에 놓여져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켤레 목소수에 대한 기본 개념들, 기본 정의를 배웠는데 여기 이제 이거를 왜 배우는지에 대한 의미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 이제 켤레 목소수가 딱 등장을 하는 순간 우리 이 연산이 좀 쉬워지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정리하기 전에 먼저 잠깐 사칙연산을 공부하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필기를 한번 입혀볼게. 괜찮지? 그래서 사칙연산을 이 정도에다가 정리할 거야. 너희들은 여기다가 필기 조금 더 입힐 거니까 살짝 공간을 남겨놓을게요. 사칙연산입니다. 복소수로 수의 체계가 확장이 됐으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어떻게 할지도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보자라는 건데요. 미리 얘기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왜? 그냥 너희들이 해왔던 대로 똑같이 하면 돼. 아이를 문자로 취급한다라는 그 느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 해보자. 이 덧셈, 뺄셈을 먼저 해볼 건데 덧셈하고 뺄셈은 그냥 사실 똑같은 연산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예시를 가지고 한번 볼게. 예시 가지고. 자, 덧셈, 뺄셈은 어떻게 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우리 이렇게 해볼까? 1 플러스 i라는 놈이랑 1 플러스 i라는 놈이랑 더하기 3 마이너스 2i라는 놈이랑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얘가 얼마가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 어떻게 할 것 같아, 가빈아? 너의 느낌을 얘기해봐. 이거 몇이라고 하는 걸까? 두 개 더하면. 얘기해봐.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자신있게. 너의 느낌대로. 4 마이너스? 오,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4 마이너스 i. 그래서 살짝 힌트는 주긴 했지. 우리가 확장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기존의 실수칙에서 갖고 있었던 그 사칙연산의 정의를 그냥 그대로 쓰겠다는 얘기야. 통일성을 위해서. 그치? 수칙이 넓어졌다고 해서 이럴 때는 덧셈을 좀 다르게 하고 이렇게 하면 엉망진창이 되겠지.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그냥 우리 i가 사실 숫자인 거거든? 근데 그냥 문자인 것처럼 마치 1 더하기 x에 3-2x를 더하듯이 i를 동류항으로 처리하듯이 그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느낌을 조금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i를 그냥 문자처럼 생각을 하고 기존에 있는 체계를, 기존에 있는 연산의 방법을 그대로 유지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어려울 게 전혀 없죠. 이렇게 문제처럼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곱셈하고 나눗셈도 다 똑같아요. 곱셈도 한번 해볼게요. 곱셈. 자, 곱셈도 예시 가지고 해볼게요. 1 플러스 i랑 너한테 이제 이런 계산이 주어졌어. 1 플러스 i랑 3 마이너스 2i를 곱해보래. 그럼 어떻게 할 것 같니? 라고 물어보면 내가 할게 그냥
여기 한 두 개 있다라고 생각하고 두 개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 뽑고 하나 뽑아서 만나는 모든 조합들이 이 전개식의 항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3도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2i도 나올 거고 3i도 나올 거고 이 i랑 마이너스 2i를 곱한 것도 나오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마치 1 더하기 x랑 3 마이너스 2x 전개하듯이 그냥 똑같이 하겠다는 얘기다. 그럼 내가 써볼게. 봐봐. 3이야. 1하고 3 곱하면 3이야. 1하고 마이너스 2i 곱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곱셈에 정의가 들어가 있긴 하지. 1하고 마이너스 2i를 곱하면 우리 그냥 원래 알고 있던 듯이 i를 뭐처럼? 문자처럼 생각하겠다. 따라서 마이너스 2i 써주면 되는 거예요. 1 곱하기 마이너스 2i. 그 다음에 i랑 3을 곱하면 뭐 될까? 뭐 될 것 같아? 3i다. i를 문자인 것처럼 3i. i에다가 3을 곱했으니까 i가 3개가 되겠지. 3i고. 그다음 마지막 거 써보자. i랑 마이너스 2i를 곱할 거야. 아, 그럼 여기 이렇게 써보자. i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2i를 이렇게 곱한 게 마지막 항을 구성을 할 텐데 얘는 뭐가 될까? 이거는 마이너스 2랑 1이랑 일단 실수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2인데 i가 곱셈으로 두 번이 만나죠. 그러면 맨 왼쪽에 있는 저 정의에 의해서 i의 제곱은 뭐지?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에다가 i 두 번이 만나면서 마이너스 1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에 이 부분이 플러스 2가 된다. 즉 어떻게 생각하면 돼? 우리 몇 i랑 몇 i가 만나면 앞에 곱해져 있는 이 허수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숫자끼리 곱한 거에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지.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돼버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플러스 2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걸 이제 이쁘게 정리를 좀 해줄게. 계속 i는 문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문자처럼. 얘를 여기다가 정리해 볼까요? 얘는 여기다 쓸까? 얘는 그래서 우리 실수분끼리도 이쁘게 정리해주면 3하고 2가 앞쪽에 실수부로 모여들면서 5가 될 거고 마이너스 2i랑 3i가 마치 동류항 처리하듯이 1i로 허수부 1, 허수 단위 i, 즉 1i가 된다. 근데 우리가 문자 앞에 숫자 1은 생략이 가능하죠. 1을 안 써도 그냥 i라고만 써도 i가 한 개다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문자 앞에 쓰는 숫자 1은 생략이 가능하고 5 더하기 i라고 써주면 된다. 그런 얘기인데 내가 당연히 이렇게 했지만 자 이제 너희들은 나한테 배우는 거니까 우리 남들보다 좀 빠르게 앞서가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개념을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 우리가 그러면 봐봐. 이 몇 더하기 몇 i랑 몇 더하기 몇 i를 곱하면 자 이렇게 1하고 3, 3에다가 몇 i에다가 몇 i에다가 이 뒷부분이 i 제곱이 등장하면서 다시 실수가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실수랑 이 진짜 실수랑 이 두 개가 모여들면서 최종적인 실수 부를 구성하게 되는 거고 그 가운데 전개에서 이 두 개 부분이 몇 i 이게 정리가 되면서 최종적인 허수부와 허수 단위를 구성하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일일이 다 전개식을 쓴 다음에 다시 정리하고 이런 불필요한 과정을 줄여주겠다는 얘기야. 너희들이 전개의 순서만 조금만 바꾸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 불필요한 시간, 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잘 따라봐. 앞으로는 그래서 이 복소수, 허수와 허수를 곱할 때는 우리는 곱셈의 순서를 이렇게 가져갈 거야. 1하고 3 실수부끼리 곱하고요. 그 다음에 허수부의 허수 단위끼리 뒤쪽끼리 곱하고 앞쪽끼리 곱하는 걸 먼저 할 거야. 어차피 곱셈 4번 할 거잖아. 거기에서 이렇게 곱하는 거, 이렇게 곱하는 걸 먼저 할 거야. 왜? 이 초록색 두 개의 결과가 어디로 들어가니까? 실수부로 들어간다는 거 이미 알고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얘는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냐?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얘는 잘 따라 3 그리고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2의 i제곱이 부호를 반대로 바꾼다. 그래서 2가 되는 거야. 3에 마이너스 2의 부호 반대 2 3 더하기 2가 되니까
5단 한 번에 처리할 수가 있고 이게 초록색 두 번의 곱셈의 결과인 거지.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몇 i꼴은 여기 부분에서 나오게 되겠죠? 우리가 마치 우리 비례식에서 내항 외항의 느낌으로 이렇게 여기 안쪽 거 3i가 나오고 바깥쪽 실수와 몇 i 이렇게 짝지어지면 이게 몇 i고요, 이게 몇 i가 되는 거니까 3개에서 2개를 뺀 거다. 따라서 i가 1개만 남게 되겠구나. 우리는 1i라는 걸 바로 써주면 되겠지. 내가 지금 색깔을 입혀가면서 이렇게 선을 그린 이유는 너희들 눈에 그렇게 보이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바로 써주면 아주 빠르게 곱셈을 할 수가 있다. 한 번만 더 해볼게. 네, 여기다가 연습을 한번 해보면 봐봐. 만약에 2-3i라는 놈이랑 그 다음에 뭐 좀 복잡하게 해볼까? -1 플러스 2i 이 두 개를 곱해보래. 어차피 전개한 다음에 실수부에 허수부, 허수 단위로 정리할 거니까 자 따라봐. 이번엔 색깔 안 입힐 거야. -2 -6에 부호반대 플러스 6 -2 플러스 6 4 그 다음에 4i 3i 7i 연습해야 돼요. 연습을 해서 우리 복수수끼리의 곱셈, 이 i를 머금고 있는 허수끼리의 곱셈이 나오면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조금만 전개 순서를 바꾸면 굉장히 빠르게 이 한 줄 전개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가 있다.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실력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속도를 단축시킬 수 있어야 실력적으로 더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이 아니고 나한테 배운 학생들은 무조건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나눗셈 해볼게요. 나눗셈. 자,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 우리가 1 플러스 i 만약에 1 플러스 i 분의 3 마이너스 2i를 계산을 해보라라고 했어요. 이건 우리가 분수식으로 안 쓰면 의미는 이거지. 3 마이너스 2i 나누기 1 플러스 i 그게 얼마가 되겠는가. 그래서 이 나눗셈이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될 거고 얘는 이제 여기에다가 내가 주황색으로 한마디만 더 적어줄게. 얘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1학기 요번 중간고사 범위 거기에서 배웠던 이 분모의 유리화와 과정과 똑같아요. 그래서 아직 필기하지 마. 분모의 유리화와 똑같은데 얘는 유리화는 아니고 실수화라고 합니다. 실수화.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써보자. 유사하다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얘는 분모의 실수화. 유리화 때 배웠던 그 생각이랑 완벽하게 똑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 이제 연습을 한 번만 해보면 되는 거야. 1 플러스 i가 있잖아. 1 플러스 i가 여기 옆에다가 예시도 하나 적어볼까? 이렇게 적어볼까? 간단한 거. 우리가 뭐 1 플러스 요거랑 비슷한 거라 적어볼게. 루트 2분의 3 마이너스 2루트 2 뭐 이런 것들을 구하라고 했을 때 우리 얘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죠. 이 분모 분자에 뭐 1 마이너스 루트 2 또는 얘 둘이 자리 바꿔가지고 루트 2 마이너스 2를 분모 분자에 곱해서 분모에 있는 루트를 없애고 유리수로 바꿔주는 역할을 했었지. 근데 그 취지가 뭐였어? 왜 그렇게 그런 짓을 했었지? 이 숫자에 유리수가 얼마가 들어가 있고 무리수 부분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였어요.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 맨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잖아. 이 복수수라는 건 항상 a 플러스 bi 꼴로 모델링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분석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보면 얘가 몇 더하기 몇 i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밑에 i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가 실수가 되고 이런 게 아닌 거지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분모에 있는 i를 없애줘야 돼. 어떻게 없앨까라고 한다면 유리화의 아이디어와 완벽하게 똑같아요. 자,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할 거 같니 가민아? 1. 느낌을 얘기해. 괜찮아. 틀려도 돼. 뭘 곱할 거 같아? 그래.
곱셈까지 다 기존에 하던 대로 똑같이 간다는 거니까 여기에 1-i를 곱하면 여전히 합차꼴의 전개를 유도해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앞에 거의 제곱에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이 되는데 i는 제곱이 되면 실수로 바뀐다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용하자라는 얘기인 거지. 1-i를 분모분자에 똑같이 곱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밑에는 1의 제곱에 빼기 i의 제곱이니까 빼기 1이어서 1 더하기 1, 즉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위의 부분은 방금 배웠던 곱셈의 과정을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이번에도 색깔을 입히지 않을 거고 내 손가락 잘 따라오세요. 지금 수업 시간에 끝내자. 웬만하면 3 그리고 이거 앞에 있는 실수끼리 곱하면 2인데 i 제곱이 9 반대로 바꿀 거니까 마이너스야. 3 마이너스 2. 그래서 실수부가 1이 될 거고 1. 그 다음에 몇 i는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5i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알고 있죠? 2분의 1이 실수부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분의 5가 허수부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i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걸 굳이 이쁘게 다시 한 번만 분리해서 쓴다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5만큼의 i다. 이제는 진짜 실수부가 얼마고 허수부가 얼마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실수화를 하는 이유죠. 그래서 뭐 참고로 이게 이제 우리 유리화를 배울 때도 얘가 기본적인 처음에 가장 쉬웠던 방법은 아닌 거고 이거보다 더 단순한 꼴 당연히 있겠지. 예를 들면 우리 i분의 2i분의 1이라고 해볼까? 2i분의 1 얘는 어떻게 실수할 수 있을까? 얘는 뭐 곱하면 될까? 분모자에 그냥 i만 곱하면 되는 거지. 그치? 얘는 몇 더하기 몇 i 꼴이 아니니까 합차를 이용할 필요도 없고 이 분모의 i를 실수로 바꾸려면 그냥 분모 문자에 i를 곱하면 되는 거죠. i의 제곱이 발생하게끔 하면 되는 거니까 i를 곱해서 얘는 밑에는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앞에 있던 2와 만나서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 위에가 1i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i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따라서 얘는 실수분은 0이고요. 허수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거기에 i가 곱해져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느낌이야? 유리화, 우리 유리화의 두 가지 방법을 배웠어. 루트가 단독으로 있으면 그놈 자체를 분모분자에 곱해서 루트를 벗겨준다. 근데 만약에 루트 더하기 루트 아니면 몇 더하기 루트 이런 것이 있으면 합차의 과정을 이용해서 유리화를 한다. 그게 실수화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없어요. 자, 그럼 계속 얘기했던 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뭐라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방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칙 연산에서 비롯되는 법칙들 어떤 법칙?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곱셈에 대한 교환,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이런 것들이 법칙이 자 써볼게. 교환 그 내가 요놈 더하기 요놈을 하나 요거 더하기 요걸 하나 자리를 바꿔서 더하나 자리를 바꿔서 곱하나 다 똑같다는 거고요. 교환, 결합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 묶어내고 풀고의 얘기, 분배 법칙이 다 똑같이 적용이 되어 법칙 적용됩니다. 기존의 연산 방법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고 말로 한 번만 정리하고요. 다시는 이런 얘기 하지 않고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우리 잠깐 너희 정리할 거 마무리하고 10분간 쉬었다가 이어서 가볼게. 진짜 중요한 얘기들이 이제 여기다가 시작할게.